지하철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됨으로 해서 부산에는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가 개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이름을 막 쓰려고 하는 버릇 고치는 약 같은 건 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시 후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면 부산 지하철의 운행 구간은 21.3km로 늘어나고 전동차의 운행 횟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될 운행 체계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을 타보시니까 어때요? 다른 교통기관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부산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됨으로 해서 부산에는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가 개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면 시민들은 이용하는데 1단계 구간보다는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지하철 건설본부의 운수과장님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운영상 달라진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운영상 달라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운행 구간이 여태까지는 범례골까지밖에 얻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시의 중심부인 중앙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첫째, 운행하는 열차를 갖다가 많이 투입시키겠다. 운행 횟수도 하루에 현재는 29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30회가 늘려져서 320회 운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차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워 때는 6분, 기타 아마 평상시는 8분 간격으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6분, 7분 배차를 내서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열차 운행 시간을 갖다가 밤늦게까지 좀 연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19시간을 갖다가 운행합니다만은 앞으로는 30분을 연장한 즉 다음날 0시 30분까지 운행해서 밤늦게 귀가하시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할까 싶습니다. 다른 의문 사항은 없습니까? 예, 운수과장님, 지하철 건설에 많은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거 구사 아파트에서 직장이 중앙동에 있습니다. 이 개통이 되면 저한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개통이 되면 구간이 연장되는데 그 운영 관계는 어떻게 되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2단계 구간이 개통된다고 해서 운임 체계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차를 타서 10km까지를 갖다가 1구간으로 해가지고 170원, 그 다음에 20km까지를 갖다가 2구간을 해서 220원, 20km를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3구간으로 쳐서 2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들과 국가 보훈자, 1, 2급 보훈자에게는 아예 돈을 받지 않습니다. 1회권, 2회권, 10회권, 정회권, 단체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1회권에 대해서는 그 할인이 없습니다. 2회권에 대해서는 소인과 보훈 대상자, 이 상급 해당자는 50%를 갖다가 할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10회권은 대인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는 30%를 할인해 줍니다. 정회권은 대인은 15%, 그 다음에 학생은 35%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2단계 구간의 길이 열리면 부산의 대중교통수단은 또 한 번 변혁을 가져올 것입니다. 동네에서 중앙동까지 1시간씩 걸리던 것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되고 교통체증의 복잡함, 짜증스러움은 씻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지하철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건설에만도 7,195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막대한 돈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부산 지하철이라고 해도 부산 시민들만의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또한 시민 모두는 건설 당국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한 번쯤은 가져봐야 할 것이고 지하철을 소중한 우리 모두의 자산으로 인식해서 성숙된 마음가짐으로 이용하는 그런 자세를 2단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하철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하지만은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또 지하철이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부상되면서 이 시민들의 이용의식 또한 이제는 좀 시정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 질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었죠. 네. 지하철 역사 내에 깨끗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작은 일 하나가 큰 환경을 해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네, 아무튼 지하철공단 측도 시민들의 깨끗하고 쾌적한 발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지하철을 우리의 교통수단으로 나의 것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시민의식의 변화도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벽에 낙서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런 이름을 막 쓰려고 하는 버릇 고치는 약 같은 건 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공중전화기가 너무 좀 고장이 많이 났죠? 그렇죠. 우리 장난감 모두가 비슷하게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러게요. 또 지하철 문고도 처음에는 책이 굉장히 많이 진열이 돼 있었는데 지금 네. 저렇게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해요. 네, 지하철 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모으고 하는 운동도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좀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시민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가 먼저 좀 솔선수범해서 네. 질서를 지키고 휴지도 좀 줍고 이런 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